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 미래교육 과정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경기 미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교육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파트는 지금 학교 교육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 문건이 나오게 된 이유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지역교육 협력인 제2 교육 섹터, 경기 공여학교, 그리고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 연계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교육 외연 확장이 기조라는 걸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을 이 파트에서 다루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 또 학습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또 OECD, 그리고 유네스코, 미래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 그리고 역량중심 교육과정, 학교, 교육 정책과에서 비전으로 걸고 있는 깊이 있는 수업, 사유하는 학생, 학습으로의 평가. 여기에다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성교육, 융합교육과의 생태 전환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파트에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까지 경기 미래교육 과정의 모든 것을 이 파트에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들과 함께 읽기 위해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 미래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들을 쉬운 용어로 그리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시나리오도 이제 안내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학교 교육을 토대로 학생이 이 학교와 또 지역교육 협력, 온라인 학교,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받음으로써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가나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공교육 확장 시스템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시나리오는 조금 허황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어떤 정책이든 어떤 미래 사회든 처음에는 좀 허황돼 보이죠. 그런데 이 기술과 과학과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불확실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물을 사 먹을 거라고 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닐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학교의 이 모습을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앞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같이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 2장에서는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 미래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경기교육의 목표인 인성과 역량을 교육과정 안에 녹여서 일상적 그리고 상시적으로 교과, 창책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토대로 인성과 역량을 함양한 그런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글로벌 상호 연결성, 긴급한 생태적 위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절적인 형태의 연결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따라서 어떤 지역, 어떤 국가의 한정적인 이슈가 사실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한 미래 사회 그리고 현재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시 들어가 보면 이러한 현상들에 따른 21세기의 급속한 사회 변화는 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기 인식과 관리, 사회적 인식과 공감, 회복력, 문제 해결력 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과정의 개발과 실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정서학습, SEL 관련된 5가지 역량 중에서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량 중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문제 해결 역량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변화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 과정은 급변하는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 미래인재 양성과 또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경기 미래교육 과정은 학습자 주도성을 함양하고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 또 깊이 있는 수업, 학습으로의 평가를 통해 학생 선택의 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러한 역량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단계, 또 수업 단계, 평가 단계,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환류 단계까지 연결이 되면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어 갈 거다. 이때 학생의 목소리는 새로운 학습과 도전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업을 촉진하고, 선택은 탐구와 창작 등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7가지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내용들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입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학력을 이야기합니다. 경기 미래교육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게 경기교육의 학력관입니다.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인성과 역량을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앞쪽에 그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공동선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뒀었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주도성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여러 가지 공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또 학습자 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지식 습득으로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습자 주도성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학습해 나가며 자기 주변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도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각 교과가 연계되어서 융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토대로
학생의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친구나 또 동료, 선생님, 또 지역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어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하고 또 이 학교 안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전이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신장시키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학습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의 주체가 목표를 세우고 또 학습해 나가면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량 중심 교육 과정과 깊이 있는 수업, 그리고 학습으로의 평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하고 수업하고 평가까지 연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깊이 있는 수업으로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을 지원하고 학습으로의 평가를 통해서 교수 학습의 개선과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여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균형 있는 기본 인성 교육입니다. 여기에서는 말하는 균형이라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 또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얘기하니까 자율과 책임의 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학생의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여 타인과 공동체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성교육 파트가 뭐랑 연결이 되겠어요? 시민교육 파트하고 연결이 되겠죠. 시민교육에는 먼저 세계 시민교육이 있을 거고, 디지털 시민교육이 또 별도로 있겠죠. 학생 시민교육 안에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성 부분에는 사회 정서 학습도 이제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생활인성 아니죠. 생활교육과 인성교육 추진계획을 보면서 이외에도 학생 생활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의 이 업무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폭넓어졌다. 물론 공교육의 목표, 또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성이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더라도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한 부서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책 부서 간의 연계와 협력과 소통, 통합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학교는 탄소 중립 생태 환경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재난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과도 사실은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DGs 같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세계 시민들이 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공동 실천할 때
그 해결 방법이 해결 방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태 전환 교육이 인성 다음에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생태 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각 단위 학교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제교류 협력, 또 세계 시민교육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2-6에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이 바로 밀접해서 제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세계 시민교육. 학교는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더 포용적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능, 가치, 태도를 기릅니다. 이건 앞서 같이 통합해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7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교사는 학교가 공교육의 중심이자 학습의 허브임을 이해하고, 요거 앞쪽에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왔었고요. 학습의 허브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었고, 자율과 책임으로 균형 있게 운영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학교의 기본적인 가치다라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각 교육 섹터를 연결하며 확장해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는 교육의 변혁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함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교사 학습 방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위 학교의 실행력이나 실천력을 갖춘 교사의 현장 적용이 없다면 그런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임태교육감님께서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들이 학교 담장을 넘어 학교 문화로, 학교 교육 활동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기 위해서 미래의 장학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왔고, 경기도 미래교육지원청이라는 모델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단위로 정책의 중심점을 더 밀접하게 옮겨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만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읽으면 시간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 자, Y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은 왜 필요한가?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을 정립해야 하는 이유는 학력관이 모든 교육 활동과 정책, 그리고 교육적 실천과 노력의 기반이자 지침이 되는 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학력관 자체를 이 교육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안내를 하느냐, 또 안내를 해서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학교 교육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의 확립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력에 대한 관점이 단편화되거나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더 넓은 교육의 목적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기 미래 교육의 학력관은 무엇인가? 우리 이 교육 공동체에게 학력관을 안내하는 것이 학력에 대한 관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반이 될 텐데, 그럼 경기 미래 교육의 학력관은 뭐냐 이거죠. 경기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학력관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의 함양입니다. 경기 미래교육은 배움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학습인, 이제 인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며 실천하는 포용인, 환경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인,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인을 지향하며 학생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본 인성은 개인의 인간다운 성품과 도덕성, 공동체 의식이 균형을 이루면서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됨됨이이며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인성 덕목을 도덕적 인성 덕목, 공동체적 인성 덕목, 지적 인성 덕목, 수행적 인성 덕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었고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도덕적 인성 덕목에 좀 더 힘을 실자,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공동체성에 조금 더 힘을 실자라는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성교육 추진계획에 이 도덕적 인성 덕목과 공동체적 인성 덕목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이 좀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쪽에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토대로 한 기본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포용성과 개방성의 태도로 인류애를 갖추는 것이 이 기본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기본 인성교육에 대한 학력관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초 역량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번에 국가와 지역 수준 부분의 교과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6가지, 문제 크게는 3가지 영역이 통합적으로 작동되는 총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합니다. 또한 기초 역량은 사람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르며 수행을 통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행은 단순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창의적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차원의 사고작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수행을 통해 기초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인성교육과 또 역량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경기미래교육 학력관 중에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이라는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미래교육의 학력관은 어떻게 실현될까요? 경기미래교육 과정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 건전한 인격, 미래 사회 인재에 교육되는 새로운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경기 미래 교육은 이를 통해 실현됩니다. 학생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생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 과정을 제공해서 인성 교육과 사회정서 학습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교육 과정, 인성 교육과 사회정서 학습을 강화하는 내용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며 기반을 좀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고, 2022 개정교육과정도 그렇고 경기도 초중등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굉장히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학교 자율 시간 그리고 학교 주도 활동 시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 부분일 것 같고, 또 고교학점제나 또 학교별로 유휴 공간을 교육 주체들의 이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만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 환경을 마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학습 문화를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으로 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사들의 이 학습권, 아니죠, 이제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면서도 학부모 또한 민원인이 아니라 교육의 협력자로서 서로 소통하고 학교의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나 학습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미래교육의 학력반이 뭔지 또 어떻게 실현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학교 구성원과 함께 나누어요. 경기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전략과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뭐 그 경기도 교육청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교사와 학습자의 주도성이 조화로운 수업이었고요. 깊이 있는 학생들의 심층 탐구 수업을 또 이야기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학생의 삶과 맥락화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어, 기울이는 음, 형태로 지원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걸 저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 학생들의 인성이나 기초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인성 같은 경우는 정서행동 검사가 있고요. 조직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정서행동 검사 같은 경우에 음 현재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2학년과 3학년 이렇게 정서행동 검사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정서행동 검사를 매년 시행해서 이 학생의 정서행동과 관련된 특이점이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아카이브를 좀 만들고 선생님들 간에 공유하면서 생활지도 역량을 발휘할 때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답변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진단 부분에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단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을 좀 시행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학교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된다면 학교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거죠. 아침에 등교한 학생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의 격려 메시지나 오늘의 과업이 게시된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자신이 오늘 수행해야 할 과제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 수업은 학교의 정원을 설계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함께 협업하고 결정하며 개인의 역할과 집단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은 후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대화 모임에 참여하여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심화합니다. 오후에는 자신의 학습 내용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결과를 동료, 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발표하여 자신감과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학습과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주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자신감과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물론 요걸 같이 읽으시면서 피식하신 선생님도 사실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교육 안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 그리고 법률 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글로 쓰이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도 이제 로드맵이 좀 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 과정은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의 함양이다. 또 경기 미래교육의 인재상은 인류애와 기본 인성을 토대로 미래 사회의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 사회의 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키워가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고 옆쪽에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재상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의 인재고요. 그리고 네 가지 이제 인재상이 있는데 앞쪽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배움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학습인,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환경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인.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지구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기후 위기 관련돼서 생태 전환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인. 그리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풍요인 네 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중심 정책으로 지원합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는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관 정립, 기초기본학력 보장, 교육과정 연계, 기본 인성교육 강화, 사회정서 학습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고요. 참고 문헌은 이제 여기서는 계속 이게 나올 겁니다.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또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경기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과제 경기도 교육원 또 한국교육개발원 제1차 KDI 미래교육 디플롬 자료집 학교교육개발안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미래교육의 학력과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중간 지원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 인성과 관련된 파트 그리고 기초 역량과 관련된 파트가 좀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음,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